네, 안녕하세요. 이은TV입니다. 종목 상담이 자꾸 들어와서 좀 바빠지네요. 네. 네. 먼저 종목 상담, 롯데 쇼핑. 네, 롯데 쇼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롯데 쇼핑은, 네, 대형주기 때문에 회사도 뭐, 다 아는 회사고 좋고, 한데 매수가가 16만원에 40%라고 하셨네요. 16만원에 40%면은, 네, 한 6월 달에 16만 원 했었는데 6월 초쯤에 6월 달에 16만 원대 했으니까 이때 잡으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6월 달에 매수를 하실 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역배열이잖아요. 주식이 내려가는 중이죠. 매번 얘기하지만 이 역배열주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볼일 보고 집에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등산 갔다가 하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계속 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산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하산을 했네요. 네, 어느 정도 하산을 했어요. 11만 원대까지 나오는데 최고 저점이 11만 원까지 저점이 나옵니다. 전저점. 네, 월봉 보니까 그게 나오죠. 네, 하산할 만큼 하산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예, 맞죠? 네, 바닥에서 지금 12만원대에서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을 찍었네요. 네, 올라가겠는데, 진짜 올라갈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롯데쇼핑은 대형주기 때문에 그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하고는 조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분율 같은 거 보남 안 하고 워낙 좋은 회사니까. 저도 롯데쇼핑은 대형주기 때문에 그 거래를 잘 안 해요. 대형주는 수익률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워낙 우량한 회사라 뭐 재무제품 뭐 참고적으로 보긴 보는 건데 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배당도 많이 하네요. 배당도 많이 하고. 근데 매수를 잘못한 것 같아요. 매수 시기를 잘못 잡았습니다. 뭐 재무제표는 보나마나 좋고 지금 롯데 쇼핑이 그 리먼 사태 때 가격대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11만원 5천원을 찍었는데 지금 12만원대니까 지금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빠진 만큼 빠졌어요. 그럼 밑에서 쓰리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네, 쓰리바닥을 찍어가지고 네,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가지고 종배열로 바뀔 때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네. 종목 상담회나 주식 강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 강의가 되네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기다리면, 원래 대형주기 때문에 뭐 회사가 망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네요, 시간이. 네, 40%니까 지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40%면, 네, 작은 건 아니네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높이 잡았네요. 그리고 다음에 DHC를 보겠습니다. DHC는 이것도 코스피 종목인데, 네, 금융업이네요. DHC가 금융업. 일단 차트를 보면은, 월봉 기업 분할을 중간에 했고, 기업 분할을 했는데, 네, 고점이 7만원대고, 지금 만원까지 내려왔죠? 전저점까지. 이것도 최저점까지 내려왔네요. 12,300원, 매수가가 12,300원. 그래도 저점에 싸게 산다고 사신 건데,
더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배열이잖아요. 차트가 121선, 61선, 21선, 5일선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5일선이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제일 위로. 이게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순서가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순서가 제대로 된 게 정배열이에요. 거꾸로 된 건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은 지수가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여기서 골든크로스 발생했다가 계속 내려가죠. 계속 완전히 바뀌질 않았잖아요. 계속 역배열이죠. 여기서부터 기업 분할하고부터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12,300원이니까 매수가가 여기 뭐 바로 위에서 매수를 한 모양인데 그대로 계속 내려왔네요. 지금 손실률은 네, 크지가 않은데 한번 만회가 되려나 보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빠졌네요. 이 역배열로 된 거는 이 정배열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 네, 회사는 좋은 것 같으네요. 네, 좋습니다. 새카마니까 새카마면 일단 좋은 거예요. 빨간색이 안 보여야 됩니다. 빨간색이. 현금 배당도 하고. 그래도 우량주만 가지고 계시네요. 우량주만. 네, 자본금도 그렇고 부채비율도 좋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잖아요. 최저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별도를 안 봤네. 별도를 봐야 되는데. (1조 9천억이) 네. 네, 저 별도 봐도 마찬가지네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차트만 정배열로 바뀌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매도할 것이긴 아닙니다. 지금 매도할 시기는 아니에요.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네요. 외국인이 개인도 사고 지금 매도할 것이긴 아닙니다. 매수는 잘 하긴 한 것 같은데 역배열 때문에 지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은 생각 외로 많이 내려갑니다. 생각 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가는 게 주식이고, 또 올라갈 때도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네,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두 종목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회사가 좋으니까 뭐 현금 배당도 나오고 기다리면 복구는 될 것 같습니다. 30% 들고 있다고 하셨네요. 30%. 네, 손절하고 그럴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손절은 늦었습니다. 손절은 늦고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HDC하고 롯데쇼핑. 그리고 삼본전자. 네, 삼본전자 문의하신 분. 삼본전자는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종목인데, 전기전자고, 권리락을 한 거 보니까, 유상전자냐, 무상전자냐, 시황을 봐야 되는데, 아마, 기업 정보를 보면은, 나옵니다. 그 무상인가 유상인가를 보면은 공시를 다 훑어보면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업 정보에서 보는 게 빠릅니다. 삼본정밀전자에 섰네요. 전 이름이 삼본전자로 바뀌었네요. 유상증자를 했구나. 삼자배정. 네. 종업원이 몇 명 안 되네. 종업원이 48명밖에 안 되네. 지분율이 없네요. 지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지분율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회사는 그런대로 이익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지분율은 약해도 대주주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부채비율도 괜찮고, 네, 다 괜찮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이상이 없어요. 현금 배당은 예전에 했는데 작년에 안 하고, 작년에 안 했네요. 올해는 모르겠네 할지. 이익이 나긴 났는데, 많이 안 나가지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현금 배당. 조금 고평가돼가지고, 네,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매수가가 얼마인가, 그걸 안 적어놨네요. 3번 전자. 매수가가 얼마인가 안 적어놨는데, 네,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고, 3,300원에서 저가 2,500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분일이 없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네요. 지분일이 없고 좀 고평가됐습니다. 좀 고평가됐어요. 지분일이 너무 없어요. 대주주가 거의 없는데 지분율이. 이익이 났으면 네,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났으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장기 보유할 메리트가 없어요. 이익이 났으면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손실 났으면 올라갈 때 본전되면은 네,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500원을 깨면은 2,500원이 아니고 저점 2,400원 깨면 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이 2,200원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어느 정도 본전 오면 큰 메리트는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전자. 네, 그 다음에 대한과학 보겠습니다. 대한과학은 코스닥 유통인데, 네, 소형주네요. 차트를 보니까, 네, 현재 주가는 제일 바닥에 와 있네요. 꼴보고 보니까 바닥에 와 있고, 대한전자 5,600원에 매수했다고 써 있네요. 5,600원. 9점 여기서 이제 사신 것 같은데, 11월 초에 5,600원 했었네요. 네. 5,600원 했었는데, 한번 보자. 네,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네요. 골고루. 지분율이 30%가 넘으니까 지분율은 좋습니다. 좋아요. 그 자기 주식은 이런 거 다 읽어봐야 돼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공부할 때도 좀 중요하다 싶으면 한번 그 읽어봐야 됩니다. 네, 재무제표도 괜찮네요. 재무제표가. 적자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적자난 적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 현금 배당도 조금씩 하고, 작년에도 했네요. 작년에도 했고, 네, 지분율도, 참 지분율이라네. 부채비율도 아주 빚도 별로 없고, 네, 좋습니다. 네, 기다리면 본전 올 것 같아요. 본전 올 것 같고, 만약에 빠지면은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대한과학은.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전에 얘기했던 건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대한과학은 그리고 아까 롯데쇼핑하고 HDC는 추가 매수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3분 전자는 조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대한과학도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회사가 신용이 되니까 신용되면 대부분 회사가 좋은 거거든요. 증권회사에서도 좋은 회사를 신용을 되게 해놔요. 나쁜 회사 신용되게 해놔가지고 고객이 돈을 까먹으면 자기들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안 좋으면 신용을 안 되게 해놉니다. 신용 불가능 종목을 해놔요. 그 회사가 좋은 회사만 신용 가능 종목을 해놓기 때문에 신용이 된다 하면 회사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80%는 맞습니다. 걔들도 다는 몰라요. 보면 안 좋은 회사도 가끔 신용이 있는 게 있는데 한 8, 90%는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과학은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 네, 오르면, 네, 이익도 가능합니다. 이익도 가능해요. 대한과학은. 그리고 지금 차트는 워낙 횡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도 아니고 정배열도 아니고 지금 수렴을 하고 있네요. 일직선으로.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근데 없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져 올라가기는 시간이 되면 올라가니까 네, 기다리면 본전을 올 것 같네요. 네, 이익 나시면은 알아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다 그런 감이 오지만은 그 얼마까지 갑자기 날아갈지 어떻게 될지 호재가 때부터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네, 크게 뭐 악재 뜰 거 그런 건 없을 것 같네요. 이 회사가 좋으면 악재가 잘 안 떠요. 호재가 뜨면 떴지. 그러고 나쁠 때 회사가 나쁠 때 악재가 뜨는 겁니다. 악재가 좋은 회사를 들고 있으면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어요. 호재가. 네, 저도 그 좋은 회사 들고 있어가지고 점상으로 갑자기 3번 날아가서 크게 먹은 적도 있는데 그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네, 호재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회사는 악재가 뜨면 떴지 호재는 안 뜹니다. 그 다음에 XG 한번 보겠습니다. XG는 비금속 코스닥이네요. 네, 중형주네요. 중형주. 이게 거래소면 소형주인데 코스닥이라 중형주에 들어가네요. 권리락을 크게 한 거 보니까 네, 여기서 무상증자를 한 것 같네요. 액면분할을 했나? 권리락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락은 무상증자인데 종업원이 175명이네요. 이 종업원 수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종업원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무상증자 맞죠? 무상증자를 100% 했네요. 100%를 더 했네. 150% 했네. 엄청 많이 했구나, 무상증자. 대부분 무상증자 하는 회사가 대체로 좋은데, 신용은 안 되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율은 대표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가 많이 갖고 있고 아마 그 대표 가족들이 그 부인하고 그 밑에 것이 같은데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분율 좋고 네, 재물을 보니까 네, 재무도 좋네요. 좋아요. 부채가 근데 좀 많네요. 부채가 많은데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가 되네요.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이 많아도 적자만 안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적자가 나나를 잘 봐야 돼요. 1분기만 적자가 59억 났고, 네, 2분기에는 117억 흑자, 3분기는 3억,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2분기에 많이 나가지고, 올해도 흑자 낼 것 같네요. 흑자가 나올 것 같아요.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됐었는데 13억에서 이번에 무상증자 해가지고 37억으로 늘었죠. 네, 많이 성장한 기업이네요. 작은 돈 가지고 많이 성장한 기업이에요. 배당은 작년에 조금 했는데 올해는 모르겠네요. 예, 재작년하고 예전에는 안 했고 작년에만 조금 했었네요. 별도를 한번 보면은 네, 별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오래 두는 거예요. 보통 권리라고 한 종목은 기간 조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초창기 때는 많이 올라왔었네. 등록하고 시간을 좀 둬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2932원에 사셨다는 얘기인지 293이라고 돼 있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932는 이 끄트머리 2가 없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293이라고 써 있거든요. 2930원에 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93이 293이라고 써 있네요. 빠지면은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빠지면 얼마에 사셨나는 모르겠는데 2930원에 사셨다면은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지금 한참 된 것 같은데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기다려가지고 본전 되면 매도해야 됩니다. 저평가가 안 됐어요. 고평가 됐어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네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 도구전자 마냥 도구전자도 이게 권리락을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해서
한 건데 제가 4,000원대 매수를 하겠던 거거든요. 4,000원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8,000원이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런 거 샀으면 지금 더블 수익이 난 건데 많이 올라갔죠. 4,000원대 제가 매수 가능하다 했던 종목인데 지금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네, 저평가가 돼 있어가지고 네,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권리라고 무상진단을 했어도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무상진단을 했을 때 고평가가 돼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네, 회사가 저평가가 됐는지 고평가가 됐는지를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저평가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닌데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기다리면은 그 XC는 본전은 될 것 같으니까 본전 되면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좀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한 1,500원까지 빠져 1,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야 돼요. 2,000원 깨지고 이거 아니고 1,500원 빠져야 됩니다. 충분히 빠져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들고 있다가 본전 되면은 빠져나오시고 상황 봐가지고 호재 떠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쭉쭉 뻗으면은 네 이익 보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종목 상담 네 시간 오래 걸리네요. 롯데쇼핑하고 HDC, 삼본전자, 대한과학, 네 XG 예, 이게 5개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적절하게 잘 대응해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 댓글이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런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2 더하기 2만 딱 나오는 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씩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양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 네, 마치겠습니다.